안녕하세요. 17번째 질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 7월 모의고사죠. 10번에서 13번 문제에 해당하는 질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윗글에 대한 이해 적절하지 않은 거, 일치, 불일치 문제니까 문제를 읽으면서 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1번에 A 나왔으니까 A 부분 있을 때 풀면 되겠구나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12번 보기 문제니까 다 읽고 풀면 되겠구나, 마지막에 풀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적절하지 않은 거 요거까지는 체크를 합시다. 자, 13번 A와 문맥상 의미니까 요거는 요 A라는 거 나왔을 때 풀면 되겠구나 생각하고 올라오시면 되겠네요. 자, 10번 일치불일치를 읽으면서 풀어야겠구나 생각하면서 문단 번호를 매겨봅시다. 이렇게 해서 조세를 법적으로 1문단, 조세부당의 법적 귀착 2문단, 예를 들어 3문단 내려가서 물품세 4문단. 자, 여기 그렇다면에 해당하는 거 5문단이 되겠죠? 이 5문단 전체가 이렇게 A로 묶여 있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문단부터 쭉 읽었어요. 1문단을 읽고 10번에서 일치 불일치에 해당하는 게 있는지를 봤네요. 이렇게 봤더니 첫 번째 줄부터 나오죠. 조세를 법적으로 납부할 책임을 가진 사람과 조세를 실질적으로 납부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다르면 조세 부담이 불공평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정부는 조세 부담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조세 귀착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라고 하죠. 이 전체 내용을 통해 10번의 2번 내용을 알 수가 있겠네요. 여기서 여러분 법적으로 납부할 책임을 가진 사람, 이게 뭘까요? 자, 10번에 2번에 나오는 법적 귀착 대상이 되겠죠. 조세를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사람은 뭐예요? 경제적 귀착 대상이 될 수 있고, 이게 다를 수가 있죠. 다르면 불공평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세 부담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 조세 귀착, 즉 조세 귀착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10번에 2번을 1문단을 통해서 지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2문단으로 내려가서 또 쭉 읽어봤어요. 이렇게 읽고 났더니 네 번째 줄. 자, 흔히 어떤 조세를 법적으로 납부할 책임을 가진 사람이 그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을 모두 지는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하죠. 자, 이 내용이 10번에 5번에 해당하겠네요. 흔히 법적으로 납부할 책임을 지는 사람이 실질적인 부담을 모두 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납부할 책임을 가진 사람과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사람은 일치한다고 생각. 이렇게 실질적인 부담을 모두 지는 것으로 생각한다. 즉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5번도 지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문단을 통해 지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법적으로 납부할 책임을 가진 사람이 실질적으로 납부를 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3문단부터 봅시다.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예를 들어 한 자루당 700원인 볼펜에 100원의 물품세가 부과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공급자가 기존 가격에 100원을 더 바르려 하면은 새로운 균형 가격이 형성되고, 그렇게 해서 자 요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죠. 한 자루에 700원인 볼펜에 여러분 이제 물품세가 100원이 붙는다 라고 하면은 요게 세금인 거죠. 그러면은 총 볼펜의 가격은 얼마가 돼요? 800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세금이 붙은 가격이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쭉 이야기가 전개되는 걸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A가 등장을 하게 되죠. 여기 보면 새로운 균형 가격이 760원으로 오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가격이 오르다라고 주어와 서술어를 보면 되죠. 다른 말은 필요가 없네요. 가격이 오르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 내용을 13번에 가서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A는 가격이 오르다예요. 가격이 오르다 비슷한 말로 하면 인상되다 와 비슷한 의미를 가질 것이고, 여기서 주어와 서술어만 필요하죠. 나머지 내용 볼까요? 월급이 오르다. 갈비가 오르는데 갈비가 그냥 오를 수 없죠. 갈비가 저녁상에 오르다네요. 부사어 필요하고, 단어가 국어사전에 오르다. 부사어 필요하고, 나는 기차에 오르다. 부사어 필요하고, 등산객들이 산에 오르다. 부사어 필요하죠. 2, 3, 4, 5번은 다 부사어가 필요하니까 될 수 없고, 그리고 월급이 인상되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게 1번밖에 없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네요. 13번은 부사어가 붙는 2, 3, 4, 5번을 다 지워도 되고 인상되다의 의미를 가지는 그냥 월급이 오르다를 찾으셨어도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어렵지가 않은 문제여서 1번으로 쉽게 고를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서 산문단의 내용을 쭉 읽으면서 이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760원으로 올랐을 때 뭐 60원이 되고 이렇게 해서 쭉 내용을 이해를 해주면서 4문단으로 내려가요. 자, 근데 여러분 3문단과 4문단에 어떤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뉘게 되냐면 물품세가 3문단에서는 공급자에게 부과되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세금은 공급자에게 부과될 수도 있고 4문단에 가면 어떻게 나오나요? 물품세가 수요자에게 부과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누구예요? 소비자한테 부과되는 거죠. 우리가 물품세를 부담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펜을 한 자루를 800원짜리를 샀는데 그 볼펜의 원가만 포함된 게 아니라 볼펜의 세금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이죠. 이거는 뭐예요? 물품세가 수요자에게 부과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품세는 공급자에게 부과될 수도 있고 수요자에게 부과될 수도 있어요. 이게 3문단과 4문단을 통해서 나와 있는 거죠. 이 내용을 이해하면서 쭉 읽어주시면 되고 4문단에 가니까 10번에 근거가 하나 더 나오네요. 자, 부과된 조세 액수만큼을 모두 부담하지 않게 되는데 이는 공급자에게 조세 부담의 일부가 전가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10번에 4번의 근거가 되겠죠. 즉 여러분 조세 부담이 전가되기도 하거든요. 조세 부담의 일부가 전가되기도 해요. 그러면은 부과된 조세 액수를 모두 부담하지는 않게 되죠. 그럼 10번에 4번 봅시다. 조세 부담의 전가가 일어나면 법적 기착이 있는 사람, 즉 조세를 내야 하는 법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은 부과된 조세 액수만큼을 모두 부담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4번도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됐죠?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1번과 3번 남은 것을 살펴보면서 넘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서 5문단을 쭉 봤습니다. 5문단 A에 해당하지만 일단 10번의 근거를 찾으면서 1번과 3번에 해당하는 게 있는지를 쭉 봤어요. 그렇게 봤더니 여기 오른쪽에 보면 네 번째 줄에 이런 말이 나와요. 수요와 공급 중 가격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쪽이 조세를 더 부담하고 가격 탄력성이 큰 쪽은 조세를 적게 부담하게 된다라는 말이 나오네요. 요게 10번에 1번에 해당하겠죠.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가격 탄력성이 적으면 조세를 더 부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가격 탄력성에 따라 조세를 부담하는 쪽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자가 부담할 수도 있고 수요자가 부담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럼 1번 조세로 인한 가격 변동으로 부담의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 2, 4, 5번이 다 지워졌으니까 답이 될 수 있는 건 10번에 3번밖에 없겠네요. 자, 정부가 조세 납부의 법적 책임을 가진 사람이 지는 부담을 줄여주며 조세 부담이 공평해진다. 이런 설명은 없었습니다. 자, 10번의 답이 3번이 됩니다. 자, 전체 내용을 이렇게 읽었을 때 10번의 답이 3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제 A 부분,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5문단이죠. 이 5문단을 통해 기억부터 디귿에 들어갈 말 11번에서 찾아주시면 돼요. 일단 각국의 정부가 하려는 일은 뭔지를 살펴보세요. 세수를 늘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쪽에 세수를 부담해야 된다라고 여러분이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조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동일한 물품이에요. 가와 나. 그런데 여기 보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다르네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나의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가보다 크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기역을 선택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선택은 세수를 늘리기 위한 선택이죠. 여러분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여기까지 선택을 보시면 가와 나가 있는데 가와 나 중에 지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나가 더 크다라고 했죠. 가보다 나가 더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요 부분 우리가 한번 위에 가서 살펴볼까요? 자, 나의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가보다 크다 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위에 가서 보면은 여기 했잖아요. 가격 탄력성이 적을 때 자, 여기 10번에 1번 근거가 된겨 우리가 가격 탄력성이 큰 쪽이 조세를 적게
부담한다 라고 나왔죠? 자, 가격 탄력성이 적은 쪽이 적게 부담한다. 위쪽으로 볼까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차피 자, 이렇게 봅시다. 가격 탄력성이 작은 쪽이 조세를 더 부담하고 가격 탄력성이 큰 쪽은 조세를 적게 부담한다. 그럼 가격 탄력성이 적은 쪽이 조세를 더 부담한다 라는 말이 나오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가격 탄력성이 가가 더 작잖아요. 그럼 세수를 늘리기에 얘한테 조세를 부담시켜야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누가 조세를 부담해요? 가가 조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럼 기억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가를 선택해야 되겠죠. 조세를 부담하는 거 이해되시죠, 여러분? 여기서 가가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은 1, 2, 3번이 남겠죠. 이렇게 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공급자와 수요자 중에서 누가 더 조세를 많이 선택하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자, 요거를 같이 한번 보게 됩시다. 공급자와 수요자 중 누가 더 많이 조세를 부담하게 되는지를 알아보는데 이 물품의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수요 곡선의 기울기보다 상대적으로 가파릅니다. 그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어떻다라고 여기까지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를 한번 볼게요. 이 물품의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수요 곡선의 기울기보다 상대적으로 가파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수요 곡선의 기울기보다 가파르다. 그럼 여러분 여기 기울기, 자 기울기만 놓고 봤을 때 공급 곡선의 기울기와 수요 곡선의 기울기 중에서 기울기가 더 가파른 거,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더 가파르다라고 했네요. 이렇게 일단 체크를 해줄 수 있죠. 그러면은 기울기를 한번 위에 가서 우리가 살펴볼게요. 자, 이때 기울기가 완만한 것과 지금 기울기가 가파른 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서는 여러분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르다 라고 했죠.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미안해요.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자 다시 봅시다.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수요 곡선의 기울기보다 가파르다 라고 했네요. 그럼 여기도 바꿔야겠네요. 자,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보다 가파르다. 공급 곡선이 더 가파르다 라고 했죠. 이렇게 해놓고 위에 가서 봅시다. 그럼 수요 곡선은 더 완만하다는 얘기니까 일단 여러분 여기 위에 기울기가 완만하다라고 돼 있죠.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은 기울기가 완만한데 이때 기울기가 완만한 게 뭐예요? 수요 곡선이죠. 아래쪽 내용에서 자 여기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르잖아요. 그러면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해요.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르다라고 했는데 지금 기울기가 가파른 건 공급 곡선의 기울기죠. 그래서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르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때 여러분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한데 가격 변화의 수요량이나 공급량의 영향을 적게 받고 그러면은 기울기가 완만하다. 반면 자 요걸 봅시다. 기울기가 완만하고 반면 요걸 나눠서 봐야 되네요. 기울기가 완만한데 반면 가격 변화에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영향을 적게 받으면 가격 탄력성이 작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때 기울기는 가파르다라고 하네요.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되겠네요. 반면 가격 변화에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영향을 적게 받으면 기울기가 가파르다라고 하네요. 영향이 적으면 기울기가 가파릅니다. 그쵸? 그럼 여러분 이때는 가격 탄력성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대요. 기울기가 가파른 것은 가격 탄력성이 작다는 것을 의미하네요. 기울기가 가파른 것은 가격 탄력성이 작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요거는 기울기를 중심으로 한 거고 그럼 가격 탄력성을 바탕으로 한번 다시 바꿔봅시다. 가격 탄력성을 바탕으로 하면 공급보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더 크겠죠. 가격 탄력성은 지금 반대네요. 기울기가 가파른 것이 가격 탄력성이 작다라고 했으니까 기울기가 가파른 것이 가격 탄력성은 작다라고 봐야 되겠죠. 기울기가 가파른 것이 가격 탄력성이 작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여기서 자 가격 탄력성이
나가 크죠? 근데 가격 탄력성이 작은 쪽에 조세를 부담시켰잖아요. 그럼 똑같죠? 가격 탄력성이 작은 게 공급이잖아요. 그럼 이쪽에 조세를 부담시키겠죠. 조세 부담은 이쪽에 시키게 되겠네요. 그쵸? 그럼 일단 요 가격 탄력성부터 볼까요? 자, 가격 탄력성이 공급이 수요보다 작죠. 요걸 먼저 보면서 니은을 체크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값하는 것을 보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어떻다? 지금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작기 때문에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크기 틀렸네요. 작기 때문에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조세를 부과했을 경우 누가 조세를 부담한다? 요쪽이죠. 가격 탄력성이 작은 쪽, 가격 탄력성이 작은 쪽. 그럼 누가 부과돼요? 여기 있죠? 공급자가 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요 구조로 가야 돼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잘 읽으셔야 돼요. 선생님도 여러분이랑 지금 읽다 보니까 살짝 혼동이 되려고 하는데 요 위에 있는 내용, 요 부분의 내용과 아래에 있는 내용을 잘 적용하셔서 여기 선생님이 지금 그려놨죠? 요 내용을 잘 보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래서 자, 지금 여기 조세를 부담하는 쪽 기억이 되는 거, 가가 되는 게 요게 기억. 가격 탄력성에 따라 공급이 수요보다 작다, 요게 니은. 그래서 공급에서 공급자가 조세를 부담한다, 요게 디귿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답은 자, 이렇게 2번이 나오게 됩니다. 오문단을 잘 해석하며 이렇게 답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됐죠? 넘어가 볼까요? 13번은 풀렸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12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2번.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였네요. 한 개의 가격이 100원, 1000원인 빵이에요. 한 개당 200원의 물품세가 이번에는 수요자에게 부과되었죠. 자, 이거 보세요. 수요자에게 부과됐는데 조세로 인하여 새로운 균형 가격이 형성됩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을 나타냈다라고 하네요. 여러분, 가격이 1000원일 때, 자, 요거 연결하시면 되겠죠? 가격이 1000원일 때, 여기에 있잖아요. 1000원인 빵에 한 개에 200원의 물품세가 부과되죠. 그럼 가격이 1000원일 때, 1000원일 때 여기에 있으니까, 그러면 수요 곡선 D1은 원래 이 1000원인 빵에 부과됐던 요게 수요 곡선이 되겠죠. 그러면은 새로운 균형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조세로 인하여 지금 여기 새로운 균형 가격이 형성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조세로 인하여 그게 뭐예요? D2라는 수요 곡선이 형성되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D2가 되겠죠. 자, 이렇게 수요 곡선이 바뀐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D1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 잠깐 정리해 볼까요? D1일 때는 빵이 1000원이에요. 그러면은 수요자한테 200원의 세금이 부과되죠. 세금, 물품세가 부과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빵을 사 먹을 때 얼마에 사 먹는다는 거예요? 1200원에 빵을 사 먹는다는 뜻이죠. 근데 1200원에 빵을 사 먹으려고 했더니 이 빵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수요의 수량이 100개를 팔 수 있는데 90개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곡선이 좀 더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좀 더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1000원인데 세금이 너무 비싸서 1200원에 팔게 되니까 수량이 90개밖에 안 팔렸어요. 새로운 균형 가격이 그러면서 형성이 된 거죠. 90개를 팔게 되면서 가격이 어떻게 돼요? 920원에 형성이 되죠. 자, D2라는 곳에 형성이 되면 가격이 920원이 됐어요. 그럼 920원에 세금을 200원을 부과하게 되면 소비자는 얼마에 사 먹는 거예요? 1120원에 빵을 사 먹게 되는 거죠. 1200원일 때는 너무 비싼데 1120원? 요 정도면 할인된 가격 같잖아요. 우리 마트에서 여러분 10원 단위로 할인된 가격 보죠? 이 정도면 사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1120원에 소비자는 사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수요자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거는 이제 수요자이고 공급자. 이거는 수요자의 측면에서 이 가격. 자, 이게 수요자의 측면에서 수요자가 내는 가격이죠. 그러면 공급자. 자, 수요자는 1120원을 주고 빵을 사 먹어요. 200원의 세금을 부과하지만 공급자는 원래 1000원짜리 빵을 팔았어요. 그런데 결국 공급자는
920원에 빵을 판 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요만큼의 차액만큼 공급자에게 세금 부담이 전가됐다고 볼 수 있죠. 세금 200원을 냈지만 공급자는 920원에 빵을 팔게 됐으니까. 그러면 공급자가 우리가 봤을 때 여기서 조세 부담을 지게 되는 거죠. 조세를 더 부담하는데 얼마만큼? 이 차액인 80원만큼 조세를 부담하게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되겠죠. 알 수가 있겠죠. 공급자가 80원만큼의 조세를 부담하고 공급자는 920원만큼의 수익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걸 이해하시면 돼요. 이 내용을 이해하고 밑에 있는 내용을 읽어봅시다. 200원의 물품세 수요자에게 발생한 법적 귀차. 수요자가 내야 되는 세금이니까 법적 귀차 맞습니다. 점 B에서 수요자는 지불하는 빵 한 개의 가격 여기 써놨죠 선생님이 1120원 맞습니다. 점 B에서 공급자가 실제로 갖게 되는 금액 빵 한 개당 얼마? 920원을 세금을 뺀 920원을 갖게 되겠죠. 그럼 점 A에서 점 B로의 이동은 공급자에게 전가된 조세 부담 얼마라고요 여러분? 80원 120원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요게 틀렸네요. 80원이니까. 그래서 4번이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고 5번 조세 부과로 수요가 줄어들었죠? 자 여기서 여기로 수요가 줄어든 거예요.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갔잖아요.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수요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수요 곡선은 D1에서 D2로 이동한 거 맞죠?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됩니다. 내용 자체는 어렵지는 않았어요. 푸는 거 자체는.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앞에 있는 내용을 보고 잘 이해만 할 수 있었으면은 오히려 4번을 답으로 찾는 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풀어주셨으면 돼요. 그래서 12번의 답 4번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17번째 지문 설명을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지문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